어떤 친구를 사귀고 계신가요? 지금 손가락 5개를 딱 한번 펼쳐 보실까요? 사람들은 나는 친구가 너무 없는 게 아닐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심리학이 연구해 보니까 나를 포함해서 5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안에는 내 가족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나이가 같아야 할까요? 아니요. 성별이 같을 필요도 없고 나보다 훨씬 어려도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도 인생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손가락 5개를 펼쳐볼까요? 함께 모이면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나요? 격려와 위로를 충분히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 5개를 딱 펼쳤을 때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면 좋습니다. 나보다 4명의 친구는 나보다 더 긍정적이고 나보다 부지런하고 나보다 훨씬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나보다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참 배울 게 많은 친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족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 관계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좋은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먹고 뚱뚱해졌어요. 이거 내 인생인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뚱뚱해지면 내 친한 친구들에게도 영향이 가더래요. 자, 내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에 2년에서 4년 사이에 내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4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지면 나한테 상관없을 것 같죠? 내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무려 20%나 높아졌습니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비만하다면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내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무려 10%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만 볼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을 또 사귀고 있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게 이 심리학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안 좋은 습관을 전염시키는 친구, 타인을 험담하는 나쁜 에너지 전염시키는 친구, 그리고 계속 나에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말들을 자꾸 하는 친구, 이런 친구와 가까이 있으면 내 인생에 독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가 행복하다면 나에게 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15%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요즘 일이 잘 되고 이 친구가 잘 나가요. 질투하고 시기하면 내가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박수치면 나에게 몇 %의 행복이 온다고요? 15%나 행복이 옵니다. 이걸 안다면 오늘부터 내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옆에 가서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15% 내가 오늘 갖고 오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10% 높아졌고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6% 높아졌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팽로약 하지 마라.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반성해야죠. 나의 안 좋은 습관, 나의 불행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히 전염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친구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인인 친구에게도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미치는데 하물며 내 가족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해질 확률이 15% 이상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거 있을 때 싸가서 집에 가서 드시지 마시고 내가 먼저 빨리 먹어도 됩니다. 지나가는데 예쁜 옷이 70% 세일이래요. 2만 원밖에 안 하네요. 고민하다 가지 마시고 하나 오늘 사 입어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최소 행복 15% 이상 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내가 마음껏 즐기고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전파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손가락 5개 펼쳐 보시겠어요? 이 중에서 늘 입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좀 멀어지세요. 그리고 만났는데 늘 자기 자랑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하는 친구라면 내가 좀 성장할 때까지 좀 덜 만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막 영순이, 둘순이, 삼숙이 누구랑 더 친해지고 누구랑 좀 멀어져야 되나 고민이 되시죠? 아주 훌륭한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 들수록 친구를 더 잘 사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들수록 우리의 뇌는 긍정적으로 변해간다, 부정적으로 변해간다. 이 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뇌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었고요. 사고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계속 조심해, 하지마,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 줘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울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극복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보다 긍정적이고 나보다 에너지 넘치고 나보다 감사 잘하고 나보다 칭찬 잘하고 나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나보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 많이 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어때요? 전염된다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는 한번 잘 봐야 돼요. 내가 박 집사님이랑 좀 친해져 볼까 한다면 박 집사님만 보지 말고 박 집사님이 어떤 친구들이랑 가까이 있나 그 친구의 무리까지 한번 보라고요. 근데 박 집사님도 긍정적이고 함께 다니는 무리들도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어때요? 도시락 싸들고 그 무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전염되기 위해서, 행복에 전염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아까 5손가락 중에 가족 포함해도 되어 이랬죠.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우, 이 중에 안 만나야 될 인간 해보니까 내 남편, 우리 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집을 나와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가족은 제가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정리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더 긍정적으로 변해서 내가 더 감사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칭찬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가족에게 전염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오늘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안 만나야 될 친구, 좀 오늘부터 멀어져야 될 친구, 제가 기준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험담하는 친구 좀 만나지 말자 그랬지요. 오늘 그 친구가 나한테만 와서 친구 험담했을까요? 아니요. 딴 데 가서는 내 험담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내 귀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린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자, 이 험담은 중독이기 때문에 이미 험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친구라면 좀 멀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친구. 매사에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감사는 누가 옛다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긍정적인 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찾는 그런 긍정성이 좀 부족하다면 부정적인 친구를 멀리하고 감사 잘 찾고 긍정적인 친구를 좀 만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친구 좀 멀어지자. 그래서 여러분, 자, 걱정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고민과 걱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고민과 걱정이 어떻게 다를까요? 고민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고입니다. 네, 방청객으로 나갈까? 그 방송이 어떤 내용이지? 강의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려면 일도 못 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좀 덜 돌봐야 되고 이런 손해가 큰데 가서 강의를 들을까 듣지 말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성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요, 여러분, 이미 끝난 과거의 일 또는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그 걱정,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 걱정 많은 사람은요, 집 밖에 잘 못 나와요. 네,
하늘이 무너질까 봐. 네, 여행도 못 가요. 비행기 사고 날까 봐.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뇌는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이 많으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계속 걱정을 전염시켰어요. 야, 이거 그런 점이 있어. 너 하지 마. 야, 그건 아빠 하지 마. 야, 너네 남편 변할 가능성이 없어. 너 이혼해.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특히 걱정 많은 사람과 또 좀 멀어지세요. 그 다음, 돈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이거 상처예요. 우리 살아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산다고 돈도 비례해서 많이 모이던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지런하지도 않고 선한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돈이 막 쌓이는 친구들을 보셨죠? 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와서 너무 돈 자랑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상처를 주는 일이지요. 그런데요, 더 나쁜 게 있어요.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는 좀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왜 큰 상처냐면요, 배우자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사람 인생은 또 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서 늘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만났다 하면 지 신랑 자랑을 하네. 예. 귀찮아 죽겠어. 우리 신랑은 하루 종일 나를 쪼물딱거리려고 하고 옆에 있으려고 그러고 무조건 손잡아야 된다 그러고 영감탱이 귀찮아 죽겠어. 이건 영감 욕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지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사이가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이혼한 사람도 있고 별거 중인 사람도 있고 한 집에 살지만 남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사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요, 안 낳은 사람도 있지만 못 낳은 사람도 있고 낳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고 낳았는데 자식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게 낳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집 밖에서 못 나오는 자식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참 잘했는데 직장 가더니 애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집에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식도 있고 정말 많은 사연이 있지만 특히나 나이 들수록 밖에 나가서 아픈 자식, 못난 자식 얘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서 끊임없이 내 자식 잘된 얘기, 내 자식 잘 나가는 얘기, 그럼 우리는 맞장구 쳐줘야 돼요. 그런데 듣는 이 사람 마음에는 피가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은 상대가 물었을 때 조금만, 그리고 상대가 정말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면 반드시 밥을 사세요. 예, 보답을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어머 질투나나 봐, 별로 호응도 안 해주네, 섭섭할 일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말해도 기뻐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밥 사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상대의 마음을 많이 공감하고 상대를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상처를 피할 수가 있고 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나는 인복이 많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9번의 인간관계에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고마웠던 그 한 사람을 크게 귀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도 금방 해결됐다라고 이분들은 말합니다. 고난이 닥쳐오지 않은 게 아니라 고난이 닥쳐왔지만 금방 해결된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아요? 긍정을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지요. 예, 긍정이 긍정을 부르고 행복이 행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것이지요. 자, 쉬고 쓴 레몬. 자, 누가 레몬을 주고 하나 지금 빨리 드세요. 먹을 수 없어요. 아주 쉬고 씁니다.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쉬어서 못 먹어. 그런데 집에 가져가서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맛있게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지요. 오늘의 마지막은 친구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 친구예요. 제가 위에 말이 아닌 체온으로 위로하자라고 써놓았는데요. 정말 좋은 친구는 100세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는
말이 아닌 체온으로 상대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저희가 아직 모집이 안 됐는데요. 이 친구가 뇌 수술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심장에도 심장을 인공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계까지 이렇게 박은 아주 몸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친구에게 은혜 갚아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집이 부산이어서 부산에서 장례식장에 앉아서 그냥 세상이 그냥 까맣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귀에는 왕왕왕왕 소리가 들려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식 내내 누가 왔다 갔나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아빠 없이 살아야 하네. 우리 아빠는 너무 젊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 아빠를 벌써 데려가셨을까? 제 마음엔 분노와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화장하고 나서 딱 돌아서는 순간까지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딱 돌아섰는데 이 친구가 화장터 기둥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친하지도 않은데 여기에 왔다고? 그래서 여준아, 너 언제 왔어?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왔어? 저라면 안 갔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첫날 밤에 기차 타고 왔어 이래요. 나 너 한 번도 못 봤어 3일 동안. 거짓말하지 마.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를 보면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 식당에서 설거지만 했어 이러는 거예요. 손을 보니까 빨갛게 퉁퉁 불어 있었어요. 3일 내내 손님들의 설거지를 이 친구가 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이 친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 친구는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설거지했어. 그 퉁퉁 부른 손으로 제 손을 한번 만져줬는데 제가 사는 동안 제 손에 그 친구의 체온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이 친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무조건 이 은혜를 갚으리라. 그건 돈으로 책정될 수 없는 뜨거운 위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연락 못해요. 장가 가서 잘 살고 있어서. 그런데 한 1년에 한 번 갑자기 전화 와요. 상미야, 잘 사냐? 너는 힘들다. 그럼 제가 막 계좌번호 막 농협 뭐 이렇게 제가 막 계좌번호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떠오르는 얼굴이 얘인 거예요. 여준아, 이렇고 이런데 나 어쩌면 좋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0분만 기다려 이러고 끊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형을 운전 좀 해달라고 보냈더라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전화하는데 그럴 때만 연락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인생이란 은혜 갚을 친구 한 명 정도 내 인생에 있는 것이 참 좋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은혜 갚아야 될 친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 100세 인생 준비하는 우리의 지혜로운 인간관계에 아주 좋은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